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었을까? 잠깐만. 너 그때 교섭이 선이시구나? 네. 아이고. 내가 너 이렇게 영상 안 보여줬구나. 네. 아이고.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고 내가 영상 다시 전해드릴게요 이거는. 지난주 토요일께 없네 그치? 일단 오늘 진도 좀 따라오고 오세요. 오늘 항상 오셨으니까. 유형 5번까지 했구나. 유형 6번 가봅시다. 선생님 계획대로라면 아마 오늘 내일이면 거의 정도가 뭐 끄트머리 좀 남아있는 수준? 왜냐면 오늘 함수가 거의 끝날 거고 아니야. 다음 주까지 좀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겠구나. 다음 주까지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숙제도 좀 드렸고 요거는 다시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대 없어지는데? 이거 드렸잖아 다 이거. 그렇죠. 네. 아이고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암만한 집합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거예요? 네. 니거 맞아요. 네. 너가 없었으니까 하나 남아있는 거야. 네. 너무 새 건데? 그 정도는 아니야? 한 장 남았어. 한 장 남았어. 지금 누군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챙겨는 왔어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아마 선생님한테 하루 정도가 여유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루날 정도가 진도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문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그 다음 주제까지 질문 쭉 하면서 책을 좀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간에 책 점검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한 다음에 수요 관리 조금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미리미리 채워주셔야 되고 특히 동백고 분들은 우리 동백고 우리말 많잖아, 그지? 동백고 분들은 시험이 좀 빨라요. 얘네는 10월 한 며칠이거든, 이 경우는. 근데 동백고는 내가 알기로는 9월 30일이야. 일정이 근데 바뀔 수도 있기는 하니까 바뀌면 얘기는 해주시는데 선생님은 준비를 어때?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백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개강하면 내신 대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저는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웬만한 교재가 내신 대비 기간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도 나간 데까지는 나갈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요번에는 좀 힘겨서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볼 거고 안 되면 그래서 힘들더라도 첫 출차에 수요 관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말했지만 내신 대비 기간 때는 여러분들 하실 게 많아요. 수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신 대비 하기 전에 좀 약간 탱자 놓을 때 이때 좀 보강이를 좀 많이 좀 하자, 알겠지?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함수 유형 5번까지 했고요. 자, 유형 6번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6번에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유형 5번 시험 안 하지. 딱 중요할 때 끊겼어요. 교육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선생님이 왜 이렇게 수능 외웠으면 선생님 수능 준비 안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1학년도 나오고 2학년도 나오고 3학년도 계속 나온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은 너무 중요한데 이 1대1 대응은 첫 번째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적 해석도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알겠니? 왜냐면 여기 써드리는 것만으로는 문제 풀기에 좀 힘든 거예요. 알겠니? 첫 번째는 일단은 1대1 함수예요. 첫 번째 조건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냐면 1대1 함수를 식으로 쓰면 식 외우셔야 돼요. 식으로 외우세요. x1 not equal x2이면 fx1 not equal fx2 이렇게 쓰시죠.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시험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느낌일 거예요, 노란색은. 그래서 이런 노란색을 자꾸 우리 읽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x1이랑 x2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함수 용어 중에 있어요. 맞습니다. 정역이에요. 정역이 뭐 하면? 뭐 하세요? 읽으세요. 정역 뭐 하면? 그렇지, 정역이 다름이야. 됐어요? 이건 뭘까요? 함수에다가 정역을 넣었네.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fx1이나 fx2는 함수
핵심이다 이게. 체크. 함수값 뭐 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는 정의역 따르면 함수값이 다 달라야 돼요. 됐니? 그러니까 함수값이 똑같은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뜻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얘를 정리하면 해석은 정의역이 다르다.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편하지. 이걸 어떻게 다 뭐. 우리 앞으로 함수랑 관련해서는 2학년, 3학년 추가 갈 때마다 배울 게 되게 많아요. y축 대칭, 원점 대칭, 뭐 x는 2대칭, 뭐 별별별 게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울 게 많은데 이거는 그 중에서는 조금 뭐야 라이트한 애니까 읽어서 외우는 연습을 해서 보이지.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면 뭐야 함수값도 다르다. 이게 직독직해서 읽으시고요.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x가 다르면 y가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y값이 중복이 된다 안 된다? y값의 중복이 없는 걸 1대1 함수라고 한다 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이나 공역이 같아야 돼요.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느낌상 이런 거예요. 1대1 함수들 중에서 그 1대1 함수들 그룹이 있으면 그 중에 드라마틱하게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이 뭐였더라 1대1 대응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괜찮아?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을 확인하려면 뭘 먼저 판단해야 돼? 1대1 함수인지를 먼저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쌤이 말했잖아. 이게 말로는 이런데 말로도 이렇고 여러분들이 뭔지도 알아요. 대충은. 아, 그럼 이런 게 1대1 함수인가 보구나. 또 대표적으로 1대1 함수니까 뭐야 x값 중복 함수값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깔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야 전체가 1, 2, 3이 공역인데 치역이기도 하지. 이런 게 1대1 대응이죠. 다 알아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면 그래프 문제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설명할 수가 조금 없어. 그래서 세 번째는 일반 실용 문제 중에서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들끼리 다 설명해주는 그래프적 해석을 해보자면 그 사실상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문제를 풉니다. 야, 그래프가요. 대충 그리는 거 그냥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래요. 이런 거라지 만약에. 그러면 자, y축에 x축이랑 평행한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자, 얘는 x1이라고 치자면 얘는 x2인 거죠. 다르죠, x1, x2. 근데 함수값은 어떻게 되버려? 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저 1대1 함수의 어때? 위배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 지금 점점점 찍히는 그런 거 말고 연결되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시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래프들은 어떤 계열의 1대1 대응이 되냐면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꼬라지 아니면 됐어요? 한쪽으로 쭉 내려가는 꼬라지야. 모양은 중요하진 않은데 형태가 전체로 계속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가는지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신대. 이게 괜찮습니까? 그럼 이건 1대1 일단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질문 함수인가요? 이 그래프는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함수의 정의가 뭐냐?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이 몇 개씩 있어야 돼요. 하나씩. 근데 우리 전에 그래프 설명 한번 드렸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는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는 0을 넣으면 x에다 0 넣으면 y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0,1을 점 찍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 y가 2잖아. 그치? 그래서 1,1을 점 찍는 거야. 됐니? 그럼 그 사이 뭐 예를 들어서 0.1이면 1.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으다다다다 찍어나가는 게 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1일 때 함수값이 지금 몇 개인 거야? 이렇게 하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래프가 이러다가 이렇게 넘어왔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정의역은 하는데 함수값이 두 개면 이건 함수야 함수 아니야? 함수 아니야. 함수는 정의역 하나에 함수값이 몇 개일 때 딱 하나일 때가 함수야. 이거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들어놓으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정의역인데 정의역에 지금 점이 하나 두 개 찍혀있지? 함수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냐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y축이랑 평행한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됐니? 그래서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씩 걸리면은 함수값이 몇 개라는 거야. 그냥 한 개씩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얘처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면 두 개가 되면 함수가 아닌 거야. 괜찮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선을 그렸는데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하나여야 돼. 요게 뭘 찾는 방법? 함수를 찾는 그래프에서 함수를 찾는 방법. 됐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 싹 다 할게요. 1대1 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잘못 그린 거예요. 일부러 채워버려서 이거 알아보는다. 나중에 채웠으면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구멍을 빵꾸는 이제는 함수가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거 1대1 함수니? 하고 물어보는 건데 뭐라고 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다 손? 네. 틀리다 손? 아쉽지만 맞아요. 보면은 정의역이라는 건 요 x값이야. 그럼 x값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점들이 하나씩이니까 난 함수인 건 맞는 거고요. 근데 x가 다르면 함수값이 중복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이거예요. 가로선을 그릴게요.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가로선이에요. 만약에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얘랑 여기가 함수값인 거지. 함수값이 뭐야? 얘랑 얘랑 같지. 그러니까는 y값이 뭐가 돼? 중복이 된 거지. 오케이? 근데 지금 원래 원본 그래프는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어때? 요때 함수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요 함수값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요 함수값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잖아. 중복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가 맞는 거야. 그럼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은 무슨 선을 그려? 가로선을 그려. 그래서 만나는 점이 하나면 함수값 종류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까 그린 것처럼 얘가 다시 네분자치야 이렇게. 그럼 이때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두 개지. 함수값이 같을 때가 한 번, 두 번. 됐니?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함수를 확인하려면 세로선. 세로 맞죠? 가로랑 세로 헷갈리시네. 세로선. 됐어요? 세로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개씩 있어야 돼? 하나씩. 없어도 안 돼. 무조건 하나씩.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찾는 방법. 대응 아니에요. 대응 아니고 함수야 함수. 1대1 함수를 찾는 거는 어떤 선을 그려? 가로선을 그려.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개?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1대1 함수로도 맞아요. 오케이? 그럼 세 번째. 그럼 1대1 대응은?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1대1 함수는 맞았으니까 첫 번째는 패스한 거야. 그럼 첫 번째 신경 꺼. 그럼 우리 어디다 신경 써야 돼? 치역과 공역의 같아요에 신경을 써야 되지. 선생님, 공역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혹시 이거 안에 똑똑이 있어? 여기서 공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뭐예요? 정의역은 뭘까요? 특강에서 어떻게 나왔어? 어디가 나왔어? 무리함수하고 있잖아 지금. 무리식?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아무 언급이 없어. 기본 없으니까 이런 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정의역이 뭐예요?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지? 공역 얼마예요? 써놨어? 안 써놨어? 안 써놨지? 그럼 기본 디폴트 여러분들 게임하면은 맞아. 디폴트 값은 뭐야?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는 수직선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뭔가 좀 깔끔한 건 없어서 맞아요라고 말을 안 했어요. 됐니? X축 전체가 다 정의역인 거야 이거는. 그럼 이 그 다음에 공역은 Y축 전체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다 공역인 거예요. 됐니? 그러면 치역은 여러분들 항상 문제는 치역이거든. 치역. 그럼 치역이 일단 뭐야?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집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뜻. 치역은 우리 수학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니 얘들아? 여기 다 새로 배우는 것들이잖아. 집합도 새로 배우잖아. 원소라는 말도 처음 배웠지? 부분집합이라는 말도 처음 배웠어. 그지?
옛날에 배운 거 말고. 난 옛날에 했는데 이런 거 안 돼. 말고 그냥 단원상에 설명을 하는 거야. 알았어? 합집합도 처음 배우고, 그지? 명제가 뭐 참이 되어 거짓 이런 것도 처음 배웠잖아, 그지? 처음 배운 것들은 용어함기 필수. 함수도 마찬가지야. 용어함기 필수. 뭐가 정역인지 공역인지 명확하게 해야 돼. 함수 치역은 공식적인 뜻이 뭐냐면 함수 값을 구하는 거. 모아놓은 거야. 함수값을 모아놓은 거. 됐니? 근데 이게 그래프로 가면 그럼 그래프에서 치역은 뭐가 되느냐? 선생님 말했잖아. 함수값이라는 게 뭐예요? 정역이 있으면 그 대입한 y값이 함수값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그래프가 그려진 여기 y가 여기 요지점. 요 y값도 치역인 거지. 여기 그래프가 있네. 그럼 여기 y값도 뭐야? 치역인 거지. 근데 여기 그래프가 없네. 그럼 여기 y값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치역이라고 함수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결론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무슨 범위는 y값 범위가 뭐가 되는구나? 치역이 되는구나. 아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1일 때 2에다 이렇게 점을 찍은 거잖아. 그럼 얘가 치역인 거잖아. 1일 때 여기 옆에 2 가면 이게 치역인 거잖아. 그지? 일단 함수 값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2 넣으면 3이에요. 여기 점 찍으면 이게 함수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여기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그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함수 값이 되는 거지. x 값은 정역이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만큼 그래프가 많이 그려져 있으면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치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무슨 값 영역이냐면 y값의 영역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표기는 사실은 쉬운 문제집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프상에서 조금 편하게 치역을 찾으시라고 해드린 거야. 그림은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치역을 그래프에서 치역 찾으세요 하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그래프 그려진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y가 3보다 어떻게 그려지고 있어? 지금 아래쪽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치역 찾는 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4인데 4보다 위쪽으로 지금 현재 그래프 그려지고 계신 거 보이죠?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작아요. 됐니? y는 3보다 작아요가 치역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보다 또 하나 같아요가 치역인 거야. 근데 내가 아까 공역은 기본 옵션이 뭐라고 했지? 실수 전체라고 했지. 그러면 이만큼이 뭐야? 기네.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르지. 그러니까 1대1 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요건들을 종합해보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한쪽으로 내려가야 하며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는 지점이 생기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플러스 쓸데없는 다시 오지. 그래프가 끊어지지. 가 합쳐지면 이게 1대1 대응이 돼. 됐어? 1번과 2번이 수학적 정의는 맞는데 문제 풀이할 때는 3번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1, 2, 3번 골고루 잘 외워놓으세요.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건지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유형 6번입니다. 유형 6번에 224번 볼까요? 여기서 1대1 대응이네를 찾아볼까? 기억은 1대1 대응 되나요? 그럼 위에다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기억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함수는 맞아? 체크. 함수 오케이. 안돼 지훈아. 함수 오케이. 가로선 알겠지? 세로선. 세로선. 갑자기 인지 부조가 없다는데. 그러면 두 번째 1대1 함수는 되나요? 대응 아니고 함수. 1대1 함수 안 되죠? 그거는 가로선. 이게 가로선. 됐어요? 체크. 그러니까 1대1 대응까지 가지도 못한 거야, 얘는. 그러면 니은은 이거 함수 맞아요? 네. 1대1 함수 맞아요? 그럼 치역과 공역 같아요? 아무 말 없으면 y축 다 채웠나 보면 되는 거야. 아무 말 없잖아. 그치? 꽉 채웠죠? 맞아요. 그래서 1대1 대응 맞는 거야. 디귿은 기억이랑 같은 의미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거 약간 애매하게 생겼는데 리을은 1대1 일단 함수 맞아요. 1대1 함수는요. x축 y축 꽉 채웠었어요? 그럼 시험하고 이거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연습 끝. 그럼 이걸 이제 10으로 가져올게. 226번입니다. 226번. 여러분들 미리미리 그래프랑 친해지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빨리빨리 그리고 얘는 식을 보시면은 x가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살짝 동그라미 치시고요. 빨리 그리는 방법 2일 때도 선 살짝 그려줄게요. 그리고 좀 식이 온전한 애가 위에 있는 애니까 거기다 2를 대입해 볼까요?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1이잖아. 기울기가 1이면 양수고 대충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렇게 좀 그리실 수 있으면 직선 좀 빨리빨리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2보다 뭐 할 때? 작을 때겠지.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식이 어떻게 돼? 2x 플러스 a인 거 보여요? 그럼 2x 플러스 a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a 되는 거네? 그럼 내가 4 플러스 a가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다 일단 잠깐만 써볼게요. 여기 4 플러스 a라고 칩시다. 이거 됐니?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2짜리지? 그럼 얘보다는 약간 더 뾰족하게 해주고 계세요. 이런 그림이면 지금 현재 함수는 맞아요. 등호가 여기 있네. 여기 좀 채운 거야.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도 맞아요. 됐니? 근데 시험과 공역이 안 같죠? 오케이? 왜냐면 이만큼 비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위에다 그렸다 치자. 4 플러스 A가 이렇게 위에 있다 치자. 됐니? 그러면 안 비잖아, 내용이. 그지? Y축이 안 비잖아. 여기 꽉 채웠잖아, 일단은. 그지? 근데 뭐가 문제야? 1대1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세로선 그리면 가로선 그리면 만드는 문제야. 그래서 딱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딱 지나가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만치지. 그럼 여기 딱 지나가려면 4 플러스 A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6이랑 같아야 되겠네. A. 어우, 쉬워. 이거 제대로 하면 되게 쉬운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문제 풀이한 거에 1번과 2번을 직접적으로 쓰는 느낌은 조금 적죠. 1번과 2번만으로 이걸 해석해라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겠지, 그치? 그래서 1번과 2번을 막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프적으로는 이래야 돼요 라고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있나요? 근데 미리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다고 모든 1대1 대응이 그냥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이건 아니야. 모든 애는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다 정도로 받아지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틱하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미안해, 계산 다 필기 못했으면 숙제로 그냥 푸시면 돼. 알겠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쭉 올라가는 거 아니죠?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다시 끊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3번의 영역은 다 무시해버렸지. 그지? 근데 이건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오케이? 되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어거지로 만드시는 경우도 있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그 문제는 기억이 맞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식이 여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가 요 사이 뭐 여기 아까 1이라면 여기 1부터 2까지는 어떤 2차 함수인데요. 이때 뭐 A랑 B 찾으세요 이랬던 거.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는 식이 되면 1대1 대응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꼭 저런 모양만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약간 뭐야? 너희들이 봐도 느끼겠지만 어거지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이렇겠지만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 예외도 있을 거 생각은 해두라고 알았지?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유형 7번 보시면 유형 7번은 별표 좀 쳐주세요. 네, 여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 중에 아마 하나 나오거든. 아유, 이런 개복치 같은 아이를 구한다. 이런 연약한 아이 같은 거.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네. 어디로
보내지 얘를? 천국으로 보내. 지상에 살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예쁘게 잘라가지고 이제 원료를 보내야겠어요. 자, 계속 할게요. 225번인데요. 225번은 226번과 좀 다른 특이점이 뭐냐면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죠. 거기 보시면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줄치시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그럼 뭐야? 이게 정역. 얘가 치역 아니고 공역. 됐어요? 함수는 정역과 공역 안에서만 썼다는 거야. 됐니? 그럼 아까 225번은 범위가 없었지. 그리고 여기는 친절하게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수 전체에서 써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x축 모두와 y축 모두를 고민해서 푼 거야. 아까는. 근데 이제는 뭐야? 정역이랑 공역을 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정역이랑 공역만 딱 들이세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거 안 만들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1부터 이거 그냥 y는 1로 하겠습니? y는 1부터 어디까지? 13까지. 이 문제는 이 박스 안에 세 개만 보세요. 그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y는 fx는 ax 플러스 b인데 이게 뭘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1대1 대응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한쪽 쭉 올라가는 꼬라지여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어때? 공역 다 써야 되겠지. 그러려면 위아래를 어떻게 채워야 돼? 꽉 채워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함수잖아. 정역이 비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잠깐 지울 거니까 그렇게 쓰지 마. 이렇게 그려지면 이것도 사실 한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정역, 공역과 치역도 같잖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야? 이만큼 정역에 함수값이 없죠. 이만큼도 함수값이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이건 애초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함수라고 하면 x 좌우를 꽉 채워 쓰시는 게 기본이야. 근데 1대1 되면 위아래로 꽉 채워 쓴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1대1 함수가 되니까 한쪽으로 쭉 올라가거나 한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야. 근데 얘 몇 차 함수? 1차 함수지. 1차 함수는 뭘 그려? 머릿속으로 보여야 돼 이제. 1차 함수 직선 모양. 됐어? 그러면 얘는 직선이니까 이걸 이렇게 꽉 채울 수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꽉 채울 수도 있을 텐데 문제에서 한번 볼까요? A가 무슨 수래요? 그 말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야 되겠어? 이렇게 채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게 그리죠. 어렵진 않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강을 쓸 테니까 계산은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 물론 안 하는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거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알면서 하고 있잖아. 알겠어? 왜 하는지를 알면서. 이해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해야지. 알겠어? 기본 둘 다 하는데 조건이 붙으면 맞춰서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몇 콤마 몇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3, 마이너스 3 콤마 마이 1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요거는 3, 13 지나갈 때 대입하면 A와 B 간의 식이 몇 개? 227번에다가 쬐끄맣게 붙이시고요. 이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초등부 작년, 재작년, 2년 연달아 나온 문제고요. 참고로 요거랑 모양이 반대로 나왔어요. 초등부는. 그게 뭔 말인지는 내가 살짝 보여드리면 알 텐데 이거 지워도 될까요? 자, 얘도 정역이랑 치역이 공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셔야 되죠. 이렇게 x가 여기가 x가 3인데 3보다 크다는 게 이쪽 수라는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y는 2보다 크다는데 그럼 y가 여기를 2라고 치자. y가 2. 그럼 크다고 생각 위쪽 쓰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정역과 공역으로 이루어진 영역은 핑크색 박스 쫙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대? 2차 함수식이긴 한데 뭐 2차라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1대1 대응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한쪽으로 쭉 올라가면 꼬라져야 되겠네.
근데 이번엔 그냥 우리 느낌이라는 거, 감각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리로 쭉 올라가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디를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을까?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해봐. 아니 굳이 이렇게 그려야겠니 우리 이거? 아니 굳이 이렇게 그려야겠어 이거를? 아니지 그런 막 모난 사람 없죠 우리 중에는? 그냥 찍어서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 알겠어? 그러니까 그리면 떡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함수는 요 정도 지나가야 되는 이유는 요 정도 스타트를 끊어야 X축 꽉 채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가야 Y축 꽉 채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한쪽 쭉 올라가는 꼬라지여야 이 확장되는 영역을 다 채워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거야 3,2 지나요를 일단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얘는 맞나 안 따라서 잘 모르겠네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얘는 아닐 거예요 됐니? 예, 아니긴 한데 가끔 답이 두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답이 두 개냐면 이게 몇 차함수라서 2차함수할 때 아래 올라가 내려가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걸려서 뭐 좀 여기 요 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다른 점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종종 됐니?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이렇게 지나가는 거랑 답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 됐니? 근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얘를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정역이랑 공역 외에는 안 보는 거니까 그럼 어때? 정역이 비네 이만큼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뻗어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뻗어가고 있지 이럴 때는 꼭지점보다 어느 쪽? 오른쪽이 답이에요 꼭지점보다 왼쪽이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1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은 건 2차 함수에서는 그래프 정역이랑 공역이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고 지금 상태에서는 꼭지점보다 어느 쪽? 오른쪽이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단부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초단부는 범위를 반대로 줬어요 3보다 작거나 같고요 됐니? Y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해서 이 범위가 초단부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달라지지는 않아요 얘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야? 그래프 왼쪽을 향해 뻗어가잖아 그럼 답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꼭지점보다 어느 쪽일 걸 골라야 돼? 왼쪽으로 오시죠. 그래야 이렇게 위로 볼록이 내겠지만 됐어요? 참고로 뭐 위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위로 볼록이 내겠지만 꼭지점보다 오른쪽을 보게 되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꼭지점보다 어느 쪽? 왼쪽 이 정도까지만 추가 되니? 만약에 두 단계를 한꺼번에 하기 힘드시다면 일단 기본적인 그것부터 가세요 알겠죠? 어디 지나가야 되는지는 딱 감각적으로 오실 거예요 되니? 그것도 먼저 해결하는 거 하고 디테일 잡는 건 다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다르거든 거기 걔네 셋이 다 달라요 그 여기 있는 거 3개 다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역함수 배우고 나면 또 나올 겁니다 얘가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그냥 풀어봐 하고 숙제를 줄 거야 그때는 앞에 거 좀 참고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림으로 찾는 거 연습하면서 하자고 알겠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문제 유형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푸는 방법은 어떻다는 거? 한 가지라는 거 넘어갈게요 너무 중요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특수함수네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이거 하고 조금 쉬었다가 개수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오늘 합성함수 진행해요 어제부터 시간이 좀 쫀쫀하네 나한테 1대1 대응 열심히 했었거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1대1 대응 알겠지?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특수한 함수를 몇 가지를 배웠냐면 첫 번째는 서로 같은 함수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방금 배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배우고 이제 마지막 상수함수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건 아까 배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좀 까다로운 편이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애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려우면서 좀 자주 나와요 근데 항등함수는 좀 쉬워요 많이 쉬워요 알겠니? 심플하거든 근데 중요는 해요 쉽지만 중요해 알겠어?
체크. 쉽지만 중요합니다. 쉽지만 중요해요. 우리 꼬꼬마 시절에 여러분들이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던 그 시절에 여러분들 수학 문제집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집에 맨날 찾아와가지고 이런 책을 가지고 풀어볼게 이런 거 했던 기억나나요? 네,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5를 넣어요. 아니, 5를 넣어요. 여기다가 더하기 3이에요. 뭐라고 썼는데 8 이렇게 썼다는 거 기억하죠? 이렇게 비슷한 거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그냥 이렇게 뚝 하고 나와. 2를 넣으면 이거 그냥 쑥 하고 나와. 3을 넣으면 안 변해 그냥 3이 쑥 나와.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건 여기다가 x를 넣으면 그대로 x가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본적으로 x를 넣으면 뭐가 그냥 나와? x가 그냥 나오는 애가 항등함수입니다. 식으로도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이런 느낌.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와요, 3 넣으면 3 나와요. 이렇게 좀 해석도 좀 같이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게 유치하죠. 나도 유치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기 걸로 개념을 좀 소환시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심플하게 그냥 1 넣으면 1 나와요, 2 넣으면 2 나와요, 3 넣으면 3 나와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이 항등함수는 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왜 중요하냐면 되게 자주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게 자주 돼. 그래서 항등함수는 가끔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i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표기 방법이야. 근데 i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i인 걸 못 외우면 못 푸는 건 아니야. 문제집이 항상 설명합니다. i는 항등함수 있다는 식으로. 알겠어? 근데 그냥 표기상 많이 쓰이는 애다. f만 쓰이는 건 아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는 너무 쉽잖아. 그래서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게 많이 나와. fx가 x 제곱이에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건 항등함수인가요? 아니죠. 그죠? 위는 4 나오니까. 3는 9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요. fx가 x 제곱인데요.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정의역을 찾아주세요. 정의역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x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x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배우는 거야. 모든 함수나 집합이나 명제나 다 약속에서 오는 거야. 약속. 됐어? 그래서 이거는 강정식이니까 예쁘게 풀어보면 x가 x가 0이고 x는 뭐야? 0이거나 혹은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해가 의미하는 말은 뭐야? 0 넣으면 0 나와요. 1 넣으면 1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면? 정역이 된다면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서로 같은, 서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은 비슷한 문제 풀어드렸죠? 언제? 서로 같은 함수할 때. 오케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때 정역은 0 되고요, 1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다 있어도 되고 여기서 몇 개? 하나, 둘, 셋. 되십니까? 근데 그럼 원소가 한 3개 나오면 이것도 다 세되면 팔 아프겠지.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원소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의 제곱까지 부분집합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부분집합 세면 항상 뭐가 문제일까? 공집합이 항상 섞여 있어요, 무조건. 근데 정의역이 없는 함수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빼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죠. 여자친구가 없는데 여기 조조영화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알겠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혼자 보러 갈 거예요. 안 돼. 알겠어? 안 됩니다. 네. 얘가 됐습니까? 얘들아 한 사람 봤니? 재밌대더라. 넌 봤어. 재밌대더라. 넌 어떻게 봤어요? 저 가족이랑 아 그래? 너도 재밌어서? 명량은 봤어요? 영양 집에서 와가지고 그때 그게 막 감동적이 되진 않았을 텐데 그지?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근데 한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기회 되면 보세요. 기회. 난 외계인을 기대했는데 외계인 재미없다고. 그 감독님을 내가 좋아해. 이게
제목이네요. 제목이 그런데 뭐 매개 더하기 2 이럴 수가 없어서 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니 이분이 굉장히 작품마다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번 건 안 봤는데 아직 좀 그렇다더라고. 아니 너? 아 영화 별로 안 보는 편? 이거 다들 영화를 보는 편은 아닌가 봐요. 시간이 없어요. 아 특강은 그딴 식으로 깔아놓고 지금 나한테 영화를 봐라. 맞는 거야? 그 수요일은 내다 버렸냐? 야 원래 특강을 깔면 수요일까지 꽉꽉 채워서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는 수요일을 빼주셨더라고 박쌤이. 여러분들 좀 편하고 선생님들 좀 편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수요일에 문화생활들 많이 하세요. 저번 주 수요일이 그거였구나 그거 보니까. 영화 7,000원인가? 어? 오늘 영화 나왔는데. 영화 오늘 영화 개봉하는 뭔데 뭐가 나왔나? 원피스. 그런 건 조용히. 네. 덕후는 티내가 아니야. 조용히. 애들이 얘기하면 막 그냥 웃어줘야 돼. 거기서 막 이름 잘못됐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숨어 있어야 돼. 덕후들은 알겠니? 덕후들아 잘 숨어라 알겠니? 일반인인 척해라. 일반인인 척. 아니 나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곧 할 거라서 너의 이름은 다 봤니? 그분 다음이 날씨야예요. 너의 이름은 다음이 날씨야이고 어우 야 안돼 그럼 티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스즈메 문단속으로 이 세 개의 3부작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게 되죠. 그건 좀 보고 싶다. 티났나? 선생님 교실 가면 날씨야 그것도 있어. 그거 특전이라고 주더라고. 그걸 받고 하고 간 건 아닌데 받을 줬어. 알겠지? 오해하지 마. 코로나서 이게 막 경쟁이 코로나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지? 선생님 막 되게 어둠의 세계까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요. 어둠의 세계는 파란머리 길고 요즘 노래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는다. 네. 왜 너 알아요? 아니. 이렇게 설명했는데 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 물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심연에 빠져들기 직전인 상태인 거예요.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마지막은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너무 심플합니다. 1번 정형이 이렇게 1도 있고 1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 그 다음에 공역도 이렇게 있어요.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근데 어떤 특정한 애만 얘는 함수값이 어떤 특정한 애만 펼쳐서 한 놈한테만 가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함수는 결론은 이 문제 이 그림 기준으로는 3이라는 애로 규결이 되지. 어떤 특정한 수로만 가는 함수가 상수함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굳이 10으로 쓰자면 y는 3 이렇게 쓰이는 거지.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0을 넣어도 3이고 맞아요? 1을 넣어도 3이고 2를 넣어도 3이고 맞아? 그러니까 3, 3, 3, 3, 3, 3 하면 넘치겠지? 그래서 어떤 선을 그려? x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린다는 특징이 있어. 됐니? 그러면 그 아래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안 풀어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 9번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네, 함수의 개수 하기 전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요 수학 합의 마지막에 경우의 수 단원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의 단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합의 법칙이랑 부의 법칙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합의 법칙은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뭐해라? 합해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합해라. 예를 들면 이제 현민이가 학교를 가는데 버스는 2가지 종류가 있고 지하철은 3가지 종류가 있니? 그러면 현민이는 버스를 타면 버스만 타고 가야 되는 거고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만 타야 되겠죠? 현민이가 지하철과 버스를 다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쁘게 잘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버스랑 지하철 동시에 타는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때 현민이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2랑 3을 더해서 몇 가지? 5가지가 됩니다. 이게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배 법칙은 뭐가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럼 뭐해라? 곱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현민이가 학교 갔는데 이제 가방 그러니까 그 옷장을 뒤졌더니 상의가 A 상의, B 상의, C 상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의가 1번 하의, 2번 하의가 이렇게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현민이가 상의만 입고 나가면 가다가 이제 다들 잡혀가요. 잡혀갈 겁니다. 이 동백 파출소를 일단 던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용인 경찰서로 넘어가겠죠. 네. 근데 그리고 만약에 하의만 입고 나가면 잡혀가지는 않지만 그래서요 아마 교문 앞에서 잡힐 거예요. 선생님 학교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 상의랑 하의를 어떻게 입어야 돼? 동시에 입어야 되겠지. 그래서 현민이가 할 수 있는 코디는 그러면 뭐야? A 상의에 바지 1, 2 됐어? B 상의에 1, 2 C 상의에 1, 2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코디가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동시에 할 때는 뭐해라? 고배 법칙을 써라. 곱해라. 근데 이걸 동시에 한다고 예를 들어서 현민이가 이제 옷을 골랐어 그러면은 B 셔츠에다가 내가 이 바지를 입어야지. 됐니? 그렇다고 현민이가 상의랑 하의를 이렇게 정말 한 번에 뿅 하고 입을 수는 없죠. 그러시는 분은 없죠.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 안 돼요. 바지를 입을 때 상의를 입을 거 아니야 보통. 아니면 이렇게 입고 바지를 입든가. 오케이? 뭐 취향의 문제일 테니까 이게 입을 텐데 그럼 이건 동시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래서 정말 딱 동시에 하는 것만 동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것도 있지. 선생님이 그런 걸 보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동시로 취급을 해줘요 수학에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딴 얘기를 왜 하느냐? 우선 231번입니다. 231번. x에서 x로의 함수 이거 줄 치세요. 용어 확인은 확실하게 합시다. x에서 x로의 함수는 정의역 x, 동역도 x. 됐어요?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함수가 나타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뭐의 개수냐면 문제집에는 없는데 이건 특별 출연시킵시다. 첫 번째는 여기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 함수의 개수를 구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라는 거 이렇게 대응하는 화살 속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때 함수가 될 수 있는 모양들이 몇 가지가 나오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니. 근데 그럼 함수가 되려면 모든 정역에 함수값이 몇 개씩 있어야 돼? 하나씩 있어야 되지. 그 말은 이 1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렇지, 세 가지.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그렇죠. 왜냐면 함수는 똑같은 걸 또 골라도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또 세 가지. 그 다음 또 3이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선택해? 동시에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만 라이트하게 쓰는 연습을 해보잖아요. 합의 법칙, 고유 법칙. 그럼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 인정? 자, 그럼 두 번째는 거기 1대1 대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가능합니다. 1대1 대응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함수 값을 똑같은 걸 또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옆에 써보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똑같은 함수 값을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1이 고를 수 있는 건 일단 몇 가지? 일단 처음이니까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3개 중에 맘대로 고르면 되겠지 일단은. 근데 만약에 얘가 2를 골라도 치자 이거야. 그럼 다음 2가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가 줄어들어? 하나가 줄어들지. 그래서 2가 고를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3은 얘네들 고르고 나면 남은 거 하나만 골라야 되겠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인 거죠. 이걸 연달아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항등함수가 있어요. 항등함수는 뭐였어요? 항등함수가 내가 아까 이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린 거야. 항등함수는 어떻게 이해하고 싶으면 편하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그럼 1이 고를 수 있는 건 몇 개?
1 하나. 2로 쓰는 것도 1 하나. 3도 3 하나. 그래서 상등함수는 몇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모두 숫자 하나만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모두 뭐만 고를 수도 있어? 1만 고를 수도 있지. 그래서 y가 모두 1만 나오는 거 하나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 얘네가 모두 2만 고를 수도 있지. y가 모두 2만 고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y가 모두 3만 고르는 거 하나. 됐니? 근데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얘네들이 모두 1 고르기로 했으면 1만 골라야지 같이 고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1 고르기로 했어. 근데 또 얘네들이 2도 고르겠대. 이렇게 되면 이건 함수가 아니게 되거지. 그치?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에서 몇 가지?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는 구문을 미리 연습해 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할 겁니다. 됐나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근데 그 문제를 보시면 약간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232번, 233번 됐어? 그래서 이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 좀 쉬었다가 우리는 합성함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초점이 안 잡히는 거죠? 됐다.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A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B라는 애가 나왔대요. 근데 그 B라는 애를 연달아서 G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C라는 함수가 됐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런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가고 싶어요. 이게 합성입니다. 한 번에 하는 거. 됐니? 두 함수를 합친 거지. 그래서 합성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때는 어디를 먼저 지나가요? F를 먼저 지나가고 G를 지나가지. 그래서 오른쪽에 쓰는 애가 먼저고요. 왼쪽에 쓰는 게 나중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게 한 번에 진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합성의 기호를 조금만 동그랗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FA가 있다 그러면 얼마라는 걸 아는 거예요? B라는 걸 안 거죠. GB는 얼마라는 거예요? C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G 합성 FA를 하면 A를 G 합성 F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C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A를 넣으면 C가 나오는 구조인 거지. 근데 요걸 가지고 좀 풀어서 얘를 해석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G, B가 C라고 했는데 이 B는 모이기도 해요. FA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이걸 살짝 좀 변형하면 G 안에 B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써도 돼. FA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건 맞나요? 그게 C라는 거죠. 그럼 얘도 A를 넣으면 C가 나오는 애고 맞아요? 얘도 A를 넣으면 C가 나오는 애니 얘네들은 어떤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같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G 합성 FA라는 걸 계산을 하라고 하면 해석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 A를 먼저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F에 집어넣으세요. 됐니?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G에다 집어넣으세요인데 이게 기호를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 아 이렇게 바꿀 겁니다. G 안에 누가 있어요? FA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뭘 먼저 계산해? FA 계산하겠지. 거기에 나온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겠어? G에 집어넣게 되겠네. 그치?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합성이라는 건 두 함수를 연달아 계산하는 걸 합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이게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fx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똑같은 거 안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뭐 또 안 쓰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 칸이 없을까 봐. 이거나 이렇게 다 같다. 그럼 이제 2번. 선생님이 fx를 x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x를 x-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합성 g1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면 미안해요. 2라고 할게요. g1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면 됐어요? 안 보이면 얘기해야 돼. fx에 조용히 나라 사람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되냐? G2를 계산을 먼저 하고 그걸 어디다 넣어라? F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G2라는 건 여기다 이누면 되잖아 그치? 그 이누면 얼마가 돼요? 여기다 이누면 1 되겠지? 그래서 F1 계산에 나가야 돼. F1은 여기다 1을 넣는 거야 그치? 그럼 1을 제곱하니까 1이 돼. 오케이? 쓰고 오세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뭐야 순차적으로 하시면 돼요. 2를 G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나온 걸 F에다 넣는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F 합성 G X라는 걸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X니까 식으로 구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F 안에 누가 있습니다. GX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해석은 이게 편하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X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GX가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GX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GX의 뭐야? 제곱이에요 하고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이 GX는 또 뭐래? X-1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F 합성 G2를 구하면 얘는 2는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2 넣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다 2 넣으면 1인데 제곱하니까 1 되는 거 맞네?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러면 문제집이 그럼 G합성 fx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럴 때는 fx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gx 계산하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gx가 있는데 여기 x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계신 거야? fx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x에다가도 fx를 대신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fx-1이 되는 건가? 근데 fx는 또 뭐야? x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얘랑 같아요. 그러면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지. 100% 달라요는 아니고 보통은 달라요. 됐니? 근데 가끔 운이 좋으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그럼 뭐라고 이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일반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됐네요. 자. 세 번째 합성 함수의 방식. 첫 번째 F 합성 G랑 G 합성 F는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이 안 돼요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F 합성 항등함수. F 합성 I 하면 I는 아까 항등함수라고 배웠죠? 나 항등함수 합성 F는 같아요. 밑에 거는 미래에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아시는 분들만 하면서 보시고 모르시면 그냥 가볍게만 써보세요. 지금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F 합성 F 역함수나 F 역함수 합성 F도 같습니다. 교환이 성립하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결과는 얘는 F라는 결과가 나오고 얘는 항등함수로 결과가 나와야 해요. 이거 세 번째 잘 모르시겠으면은 우리 다시 할 거니까 역함수 나오면 설명 다시 드릴 거니까 요거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지금 이거 쓸 거예요. 자, 위에 거 증명 쓰지 마세요. 지워버릴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 합성 IX를 계산하자면 이건 F 안에 IX 항등함수 X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항등함수의 특징이 뭐야? 들어간 게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갔어? X가 들어갔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오는 거예요. 심플하게 알고 있으시면 어머님 알겠어? 그러면 이건 fx잖아. 항등함수 합성 fx를 하게 되면 항등함수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항등함수 특성상 들어오는 게 어떻게 돼?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fx. 그러니까는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마치 곱하기 얼마인 것처럼 1을 하는 것처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케이? 증명이긴 할, 설명 썼나요? 안 쓰셔도 되긴 한데 쓰려면 써도 돼. 빨리 지우려고 그냥. 됐니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대신에 교환을 성립합니다. F 합성, G 합성, H 세 개를 합성을 하는데 F랑 G를 먼저 합성을 하고 H랑 합성을 하는 거나 F 합성하고 G 합성하고 H를 합성하는데 G랑 H를 먼저 합성하고 F랑 합성하는 거나 그래서 심지어 괄호 없이 계산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됐니? 이 말은 내가 필요하다면 괄호를 적당히 옮겨서 계산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쓰느냐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요. 이제 236번 잠깐만 해볼게요. 236번. 그림은 안 그리고 할게요. 236번. 그리고 미안한데 236번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 F 합성, F 합성 이라는 애가 있어. 요거 한 번만 할게요. 3이구나.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됐어? 얘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F 안에 F3 있어요를 예상을 하는 얘기야. 됐니? 그럼 F3은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예요? F3은? 1이죠 1. 그래서 F3은 1이니까 결국 이건 F1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F1은 또 2네요. 그죠? 컷! 너무 쉬워요.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37번. 알았어. 알았어. 서준이가 아주 꼼꼼하게. 서준아 알았어. 아니 너 눈치 주는 거 같지? 서준이 얼굴 빨개지는 거 보니까 아예 안 준 건 아닌가 봐. 그죠? 적당히. 그랬어 하고 있네. 237번만 하고 끝낼게 알았어요. 237번 보시면 fx는 x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h 합성 gx는 7x 마이너스 6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h 합성 gx니까 h랑 g를 분리하실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어. 표기에 이렇게 한 번에 돼버리면 그냥 우리는 한 덩어리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뭐 2 더하기 3이 5니까 2랑 3, 5를 2랑 3으로 분려 이렇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님은 뭘 물어보셨냐면 H 합성, G 합성, F를 하는데 이 괄호가 이런 진절 G랑 F에 붙어 있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이때 요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됐니? 근데 우리는 중요성 F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바로 나 이 땡기면 이렇게 옮겨도 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됐어요? 그래서 H 합성 G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FA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것도 푸시는 분들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뭐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뭐 선생님 FA는요 그러면 A 플러스 2니까 여기 A 플러스 2 넣고요. 여기다 A 플러스 2 대입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식이 번잡스러워. 그래서 나는 보통 이런 것도 이렇게 풉니다. 자 여기 X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FA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X에다가 FA 넣으세요. 그래서 7FA 마이너스 6 펑션으로 오케이? 그게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라는 게요. 오케이? 나 식 잘못 쓴 거 아니지? 네. 그러면 7F6이 얼마, FA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FA는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럼 FA 또 뭐야? 저기 이제 좀 천천히 계산할 건데. 그 A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입의 유연성을 가져오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이어서 역함수까지 나가고 아마 유리함수 초반부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